제가 이제 오늘 앞선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니 굉장히 짜임새가 완전히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건 짜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본에도 없는 얘기인데 1교시, 2교시, 3교시가 연관성이 되게 있고 맞아요. 네. 방광염, 고전에 개실염이 이렇게 연관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뭔가 답이 안 나왔을 때 또 저한테 오시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그렇죠. 예. 결국에 또 마지막에 거기까지 가게 그렇게 되는 연결이 경우가. 돼서 짜임새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오. 근데 이제 대장 장인 교수님 그리고 방광 여신 교수님 네. 소개를 하셔서 저도 이제 저기서 기다리면서 뭘 하나? 저도 뭐 하나 해야 예, 예, 되겠다. 예, 자궁 쪽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궁을 지킨다는 의미로 예. 예. 자궁 가드. 자궁가. 지킴이. 지킴이. 우리말. 지킴이. 우리말로. 우리말 전문가가 계셨는데, 네. 그러면 자궁 지킴이로 네, 좋습니다. 그렇게 네. 1, 2, 하겠습니다. 3교시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면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가 왔을 때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1교시 때 윗배, 아랫배는 배우셨잖아요. 근데 아랫배가 아픈 경우는 비뇨의학과, 그다음에 외과에서 진찰을 해도 뭔가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산부인과 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난소에 낭종이 있다든지 특히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지는 않지만 외래 같은 경우는 배가 계속 아파서 여기저기 검사하시고 방광 내시경까지 하시고 예. 그래도 이제 뭐가 괜찮습니다 해서 산부인과에 왔는데 산부인과 검사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복막이라는 뱃속에 있는 막입니다. 복막에 자궁 내막증이 침착이 돼서 거기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만 배꼽을 통해서 복강경을 들여다보면 그 뱃속의 병변이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자궁 내막증인데 오늘 대표적인 질환 자궁 근종과 내막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근종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시면 대개 부인과 초음파 결과에 근종이 뭐 1개, 2개 있습니다. 뭐 크지 않으니까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많이 지금 여자들 굉장히 막 너도 있어 진짜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통계가 가임기 여성의 한 4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2016년에 한 38만 명,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신 분이 38만 명인데 5년 사이에 2021년에는 61만 명으로 요 한 1.6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요거는 진료 받으신 분만이고 진료 안 받으신 분은 더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궁 근종이 너무나 흔하니까 너무 많은데 많긴 많은데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으실까요? 뭘까요? 자궁근. 네, 자궁 근종이 흔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기 제가 부인과는 안 가봐갖고.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그건 몰라요 저도. 솔직히 문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몰라요. 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여자니까 네. 이게 자궁 근종을 뭐 자궁에 혹이 생긴 건가 이게 근심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나쁜 경우가 진짜 아닐까. 혹 이렇게 막 종양 뭐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요. 혹이 있다고 알게 되면 걱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양성이라서 암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혹이라고 하니까 걱정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양성이니까 흔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가 치료를 해야 될 근종인지 아니면 두고 받아야 될 근종인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만약에 치료를 받아야 될 걸 방치를 했다. 이때는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뭐 난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시에 뭐 유산이 온다든지 배뇨장애, 뭐 신경통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사실요 이게 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배가 아프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신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자궁 근종이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생리하고 이렇게 같이 오기 때문에 생리 주기만 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했다가 좋아졌다가 하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착각할 수가 있겠네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생리 주기 때, 주기 아닐 때 괜찮은 거를 잊어버리시고 예. 지난 주기와 이번 주기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주로 오는 통증이 하복부, 아랫배 아까 배우셨죠? 네. 하복부의 통증. 근데 되게 좀 묵직한, 찌르는 것 같지가 않고 묵직한 통증이 온다. 예, 그런 통증이 오고 생리량이 많아지는 월경 과다 이제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이 많아지면 그만큼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겠죠. 예. 그래서 빈혈이 오게 됩니다. 빈혈까지. 빈혈도. 빈혈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니까 네, 네. 이게 손톱, 발톱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이게 갈라질 수가 있고요. 심하면 모근에도 뭐 산소가 잘 안 가면 예. 뭐 탈모 증상도 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머, 거기까지 이거 연결이 너무 돼요. 심각한데요. 예. 근데 뭐 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탈모가 오는 건 아니고요. 예. 빈혈이 와서 이 빈혈이 오래되면 그때는 이제 탈모도 올 수가 있고 뭐 기미가 온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미와 탈모는 근데 너무 치명적이에요. 예. 흔한 증상은 아닌데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증상이 다양하네요. 그래서 예. 자궁 근종은 그렇지만 이제 암은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예, 강조드리고 네, 네, 네. 다음으로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이게 명칭은 자궁 내막증입니다. 보시면 자궁 내막증인데 생기는 부위는 자궁이 아닌데 생기는 거예요. 아. 약간 어렵죠. 좀 헷갈리시죠? 내막증인데 자궁 네. 밖에서. 네, 그 설명을 들으면 네. 내막이라는 조직에 거기서 이제 생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리혈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저기 보이면 난소 옆에 난관이라는 부위를 통해서 역류를 하면 생리혈이 뱃속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뱃속에 있는 막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막. 맞습니다. 복막입니다. 네네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습니다. 네. 복막입니다. 그래서 이 복막에 저 내막 세포가 복막에 침착을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거기 뿌리를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매 생리 주기마다 거기서도 생리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궁 내막증이라는. 이거 어떤 검사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자궁 내막증이 침착이 많이 돼서 생리혈이 예, 보였다. 보였다. 보인 경우는 초음파나 MRI에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그림처럼 아직 고이기 전 단계죠, 여기는. 예. 침착만 돼 있는 경우는 안 보이는 거죠. 오. 이게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나오는구나. 이런 경우는 복강경으로 뱃속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자궁 내막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게 있어도 본인도 그러면은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증상이나 없죠. 뭐 네. 통증이나 이런 그러니까 느낌? 생리통이 극심한 경우. 그 정도? 네. 그래도 증상을 좀 정리를 예. 해주시면은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생리통이 심하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보통 진통제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학생이면 학교를 못 간다. 직장인이면 회사를 못 간다. 이 정도로 이제 심하고요. 허리가 아프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 생리가 아닌 경우에도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평소에도 배가 아프고 예. 그다음에 배변통, 배변 시에 통증이 있거나 배뇨통, 소변을 볼 때도 아프고 더 심해지면 어지럽거나 뭐 구역감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아픈 건 아니지만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검사를 하시는 분들 검사해 보면 자궁 내막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아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심하다고는 하지만은 대충 여자들은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생리통이니까 좀 참으면 되겠지 하고 다들 대충 참거든요. 헷갈리니까. 예, 점점 더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성이라면 생리통이 심하다. 근데 생리통 심한 거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심한 건지 아닌 건지.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동년배들하고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을 못한 경우는 무조건 심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다음에 생리량이 많은지 내가 많은지 안 많은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예. 없는데 보통 중형 패드를 8장 이상 하루에 네? 중형 패드를 8장 이상 쓰면 많은 겁니다. 이거. 그건 진짜 많은 거예요. 네, 이건 많은 예.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의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자궁 근종하고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좀 치료가 더 쉽고 어렵고도 있나요?
치료가 이제 근종 같은 경우는 혹이 생겨 있는 것이라서 이 혹을 제거하는 게 치료가 되는데요. 있다고 무조건 제거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임신을 준비한다든지 예. 증상이 심하다든지 이때는 이제 꼭 제거를 해주는데요. 제거하는 방법은 뭐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등이 있고 반면 자궁 내막증은 혹이 아까 말씀드린 생리가 고여 있는 경우는 제거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침착돼 있는 병변들을 없애야 되니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없어지고 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네. 근종은 치료할 필요가 있으면 수술이나 아니면 뭐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 내막증은 비교적 초기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리 좀 그쪽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체중 관리. 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체중 관리. 체중을 관리해야 네. 되는군요. 체중이 왜 근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 네. 이 지방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강해지면 자궁 내막증이나 근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마치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와도 비슷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의미로 콩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같은 천연 에스트로겐을 좀 많이 섭취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D. 이게 이제 여성들한테 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비타민 D 보충제 알약 말고 예. 네네. 알약보다는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D를 오.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검진을 그래서 이제 물론 미혼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검진이 좀 어렵지만 20대, 30대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예.